네, 매우 롱이죠. 그럼 지금 가발기장에서 가발기장 최대한 유지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느낌이 안 살죠. 밑으로 내려온 느낌들 없으면.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라인을 설정할 때 라인을 보통 어떻게 설정하냐면 자, 라인을 이렇게 단계별로 봐요. 자, 여기서 1번, 2번, 3번으로 라인을 자, 이렇게 형성시킬 건지 자, 여기서 이렇게 형성시킬 건지 이렇게 형성시킬 건지 보거든요. 그럼 지금 사이드 퍼팅의 양에 따라서 당연히 떨어지는 양의 크기는 1번, 2번, 3번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사이드를 많이 갖고 와야 될까요? 사이드를 조금 갖고 와야 될까요? 저런 스타일 자르려면. 많이 갖고 와야죠. 왜? 사이드 양이 많아져야 전체 라인의 폭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그래, 양을 줄인다는 건 사이드 양을 줄인다는 건 정면에서 보여지는 이 크기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줄여주고 넓혀주고 이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무게감, 쌓이는 무게감은 뭘로 조정할까요? 쌓이는 무게감은 여기에서 1번, 2번, 3번 떨어졌을 때 얼만큼 내가 무게감 갖고 올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1번으로 갖고 오면 전체 네이프 모량이 요만큼 갖고 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적으로 가벼워지겠죠. 전체적으로 가벼워져서 가벼운 느낌이 이렇게 들겠죠. 자, 2번으로 갖고 오면 전체 네이프 양 많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무거워지겠죠. 자, 3번으로 갖고 오거나 4번으로 갖고 와서 다 갖고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무거워서 원랭스 느낌 떨어지겠죠. 아, 그러면 이거 라인 갖고 올 때 애초에 질감 처리로 해결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비중, 머리 갖고 오는 비중을 잘 설정해서 적정한 비중을 갖고 와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레이어 들어갈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자, 오늘 우리 레이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컨케이브 레이어죠. 자, 컨케이브 레이어를 뭘로 자르는 거예요? 커넥션으로 자르는 거예요? 디스커넥션으로 자르는 거예요? 디스커넥션 자르죠. 근데 포워드 오버 디렉션 레이어는 앞에 봤을 때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설정하냐면 자, 헤어라인 이렇게 떨어져서 헤어라인 있으면 지금 이만큼 구역을 다 앞에서 레이어를 내줘야 돼요. 근데 레이어 냈을 때 낮은 각도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해파리처럼 약간 이렇게 바가지 씌워놓은 것처럼 되겠죠. 슬릭하게 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디스커넥션으로 끊어줄 위치 설정하면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떨어졌을 때 이 정도 느낌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커넥션 될 필요 없고 그러면 그랬을 때 컨케이브 레이어로 자른다는 건 진짜 두상에서 머리카락을 들어서 자르는 행위 이렇게 들어서 자르는 행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각도가 이게 플랫 레이어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게 컨벡스 레이어잖아요. 컨벡스. 그리고 이게 컨케이브잖아요. 자, 플랫으로 자르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끝에가 약간 뾰족뾰족한 느낌보다는 이렇게 뭉뚱뭉툭한 느낌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플랫 레이어. 근데 컨벡스 레이어 자르면 얘보다 어떻게 돼요? 좀 더 뾰족해져서 이런 느낌으로 뾰족해지겠죠. 왜? 레이어는 뭐를 결정해요. 가벼움을 결정하니까. 근데 컨케이브로 많이 들면 어떻게 돼요? 끝에가 이런 식으로 뾰족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무게감은 누가 많이 빠져요? 얘가 제일 많이 빠지고 텍스처도 얘가 제일 많이 생기고 얘는 무거워지고 그러면 질감 처리를 해서 우리가 할 때 예를 들어서 틴닝이랑 슬라이싱이랑 테이퍼링이랑 이런 여러 가지 질감 처리를 한다고 치면 언니들 생각해봐요. 그러면 애초에 끝에가 뾰족해져 있는데 그걸 양을 줄이는 것과 애초에 끝에가 뭉툭한데 끝에도 뾰족하게 해줘야 되는 거 둘 중에 작업 시간이 뭐가 더 오래 걸릴까요? 두 번째. 그러니까 뭉툭한데 중간에 비워주고 끝에 뾰족하게 해줘. 그럼 너무 오래 걸리고 예쁘지도 않겠죠. 왜? 연결성이라는 게 애초에 우리가 작업을 생각해보면 이렇게 모다발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간에 모발 한번 비워주고 거기서 더 뾰족하게 이렇게 두 번을 작업하는 것과 애초에 뾰족해져 있는 거에서 깎는 건 당연히 이게 훨씬 더 전체적인 밸런스나 텍스처 느낌도 더 예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전체적으로 자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컨벡스 레이어, 플랫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컨케이브 레이어를 하나 봐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이제 백 부분의 레이어 잘랐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라운드 레이어잖아요. 라운드 레이어.
라운드 레이어면 여기에서 피보팅으로 무조건 떨어져야 돼. 왜? 두상은 사이드는 평평하고 뒤에는 둥그니까. 근데 우리 이거 미용 용어 중에 이거 알죠? 우리 백사이드라고 부르지 프론트 백이라고 불러요? 미용할 때?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백사이드라고 부르지 않아요? 백사이드. 왜 백사이드라고 불러요? 뒤에 옆에. 앞에는 머리카락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프론트에는 머리카락이 없잖아. 그쵸? 그래서 백사이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백사이드 이렇게. 앞에는 두상 파악할 필요 없어요. 레이어 자를 때. 왜? 왜 없어요? 맞아요. 머리는 사이드로 떨어지니까. 앞으로 떨어지지 않잖아요. 앞머리지. 그거는. 앞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저희 전체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아, 이거 피보팅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보팅에서, 아, 나 깨달았어. 피보팅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라운드 레이어로 스트레이트 아웃에서 잘라야 돼. 이렇게 놓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당연히 뒤에랑 백에서 언더랑 오버는 커넥션 돼요? 디스커넥션 돼요? 디스커넥션 돼요. 커넥션 할 필요 있다? 없다 오늘? 없다. 그냥 디스커넥션인데 중요한 건 컨케이브로 잘라야 되는데 이때 컨케이브 레이어를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자르려면 사과를 쪼갰을 때 그 사과 중심으로 잡아주는 테크닉만 저희가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요즘에 사실 이 커트 난이도가 어렵다 약간 이런 느낌보다는 정확하게 설명하면 우리가 살롱에서 보기 어려운 시리즈의 커트인 거죠. 이런 걸 본 적이 없죠. 왜? 우리는 그동안 고객들이 볼륨 살려주세요. 머리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고객들은 다 이런 느낌의 볼륨 원하니까 이렇게 달라붙이는 거는 전체적으로 좀 어려워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저희 머리 잘라주면 되고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커트 들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구역 설정부터 하는데 사실 이것도 이론상 얘기지 실제 고객을 자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실제 고객 자를 때는 정확한 밸런스로 잡을 수 있게끔 세팅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자, 사이드 부분의 파팅을 고객 실제로 보면서 내가 어떤 각도로 어떤 양으로 설정해야 더 완벽하게 세팅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자, 잘 보세요. 일단 사이드 양 정해서 자, 3번 위치로 전체 네이프에서 떨어지는 머리 한번 내려볼게요. 양 나쁘지 않죠? 자, 근데 여기서 2번 위치로 제가 떨어뜨려 볼게요.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와이드 되죠? 자, 1번 위치로 잡아봅니다. 잡아서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더 무거워지죠? 그러면 무조건 1번, 2번은 맞아요? 아니요? 아닌 거죠. 슬릭해야 되니까 3번 위치. 그럼 3번 위치 어디냐면 백과 사이드에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돌려보면 백과 사이드에서 놓고 봤을 때 여기 보면은 요거를 저희가 메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그러거든요. 튀어나와 있는 부분 여기. 이어 백에서 튀어나온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전체 양 결정하는 거죠. 근데 그때 앞으로 떨어지는 양 조절하고 싶으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 백에서 네이프에 떨어지는 머리들 떨어뜨려 봐요. 이렇게. 하나. 그러면 이게 이제 저희가 보통 설정했을 때 가장 가벼운 단위로 떨어지는 양 정도인데 이렇게 양 보면 지금 떨어졌을 때 특별히 질감 처리할 필요 있어 보여? 없어 보여? 없어 보이죠? 그냥 라인만 잘라도 가벼워 보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골덴에서 떨어지는 양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추가돼서 떨어지면 색깔이 바뀌죠? 꽉 차 보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질감 처리를 해야 되고 위에서 레이어 잘랐을 때 레이어 양이 부족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구역별로 정확하게 설정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객 우리 살롱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 두상 파악하고 모질 파악하고 뭐 얼굴형과 모식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뭘 해준다 이런 거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믿어요. 왜냐면 저 여태까지 미용하면서 살롱에서 그렇게 상담해 주는 사람 본 적 없거든요. 레이어 자를 때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래서 커트빌 못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거 하나가 고객이 봤을 때는 전혀 뭔가 가격을 더 내야 되는 이유가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꼭 상담하시거나 전체적으로 고객들하고 소통할 때는 거울 앞에 앉혀놓은 상태에서 내가 이 고객이 나한테 원하는 디자인을 보여줬을 때 그 고객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담을 해줘야 정확하게 고객이 아, 이 사람은 정확한 사람이다 믿고 맡겨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처음에 저희가 라인 정한 양 먼저 길이 그래도 가볍게 설정해 줄 건데 자, 요 정도예요. 요 정도 저희 잡고 할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라인 지금 보면은 고객이 뒤로 넘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런 고객들은 그냥 무조건 앞으로 빼겠죠. 그럼 잡은 상태에서 가장 긴 기장에서 끝에만 얄쌍해지는 느낌 정도 잘라줘요. 길이 더 자르면 어떻게 돼요? 느낌이 달라지죠. 사실 이것도 그냥 킵하는 게 좋긴 하죠. 그냥 아예 자르지 않고. 근데 너무 또 끝에 날리는 건 싫으니까 잡아서 잘라줍니다. 그럼 라인 잘랐고 자, 여기 질문. 포워드 먼저 자를까요? 아니면 리버스 먼저 자를까요? 사이드 먼저 들어갈까? 백 먼저 들어갈까? 사이드 왜? 앞에서 보여주는 층이 오, 믿음이 많이 배웠다고. 오, 좋아. 앞에서 자르는 층이 뭐하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컨케이브 레이어로 머리 자를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일단은 포지션, 레이어 할 수 있는 포지션 두고 자, 컨케이브 레이어 자를 건데 자, 잘 보세요. 자, 컨케이브 자르려면 아웃핀 거 잘라야 돼요? 인핀 거 잘라야 돼요? 아웃핀 거. 바깥쪽으로 자른단 말이에요. 그럼 잡은 상태에서 포지션은 무조건 기준을 봤을 때는 고객 앞에 서 있는 게 정석이에요. 무조건 정석. 뒤나 옆에 서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그럼 정확하게 앞에 서 있는 상태에서 컨케이브 레이어 잘라서 들어가게 되면 자, 가이드부터 먼저 잡아야죠. 자, 가이드 잡을 때는 여기에서 헤어라인 모양대로 무조건 섹션 나눠줍니다. 헤어라인 모양대로.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 떨어졌을 때 헤어라인 모양이 생기니까. 자, 밑에서 저희 이렇게 가이드 잡아서 이렇게 자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죠. 왜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끝에가 뭉툭해져요. 무조건. 그래서 가이드 잡는 거는 그냥 진짜 인턴들도 안 하는 행위예요. 그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딱 이걸 자르는 순간 여기에서 뭉툭해진 이 부분 때문에 머리의 텍스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커트를 정말 제대로 배우고 싶다. 그럼 무조건 테크닉으로 자르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인콤으로 들어가 잡아주고 컨케이브 레이어니까 지면에서 어떻게 들어가줘요? 지면에서 90도 들어준 상태에서 자, 손가락 모양 보세요. 손가락 모양 보면 둥글게 안 말죠. 어떻게 해요? 자, 레이어 자를 때 같이 해봐요. 손바닥을 나를 보세요. 손바닥을 나를 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첫 번째 손가락이 중지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잡혔을 때 어디로 잘라주냐면 중지 있죠. 중지 모양 보고 그대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면이랑 수평 되거든요. 왜? 양쪽 끝이 짧아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리프트업 시켜서 천장 들어줄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체크해서 얼마나 떨어질지는 내가 한 번에 예상해 보긴 힘드니까 잡아서 잘랐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보면 단면이 양쪽 끝이 짧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떨어지는 느낌 보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떨어지죠. 자, 지금 보면 레이어 양 부족해 보여요? 더 내야 될 것 같아요? 더 내야죠. 맞아요. 그래서 한번 자르고 한 번 더 잘라야겠네. 더 머리를 길이를 더 잘라야겠네 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길이를 더 잘라줍니다. 그리고 저희 당연히 알지만 머리 자를 때 한 번에 자르는 것보다는 나눠서 정확하게 가이드 잘릴 수 있게 잡아주기 좋죠. 그럼 이 정도 잘리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레이어 나요, 안 나요? 나죠. 그러면 레이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위치로 날지 체크. 자, 그럼 두 번째 섹션 잡아준 상태에서 두 번째 섹션 잡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쉐입이, 레이어 전체 쉐입이 여러분들 둥글어요? 아니면 네모네요? 아니면 뾰족해요? 길어져요, 앞으로. 둥그러지죠. 이건 무조건 라운드 레이어로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컨케이브 레이어를 내가 라운드로 자르고 싶으면 자, 보세요. 지금 첫 번째 섹션 잘랐죠. 그럼 지금 디렉션은 전 섹션 디렉션으로 첫 번째 잘랐던 섹션을 이렇게 하면 뒤에가 길어지겠지.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육에서. 그럼 잘랐어. 그러면 자, 둥근 두상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내려와 있고 여기가 올라가 있는 두상에서 제가 지금 레이어 엘리베이션 어떻게 썼냐면 잡은 상태에서 첫 번째 섹션 잡은 위치에서 잡고 이렇게 잘라줬단 말이에요. 그럼 아래 섹션보다 위에 섹션이 길어질까 짧아질까?
길어져요. 왜 길어져요? 땡겨놨으니까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나눠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아보면 이렇게 봤을 때 길어졌어요? 안 길어졌어요? 안 길어졌어요. 왜 안 길어졌어요?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네, 실제로 같이 평평한 느낌이었으면 무조건 뒤에가 어떻게 돼요? 길어지죠. 근데 두상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뒤에가 더 높으니까 내가 앞에 섹션에 대고 잘라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잡았을 때 앞에 섹션을 대고 잘라도 실제로 여기서 같은 길이를 떨어지죠. 이렇게. 왜? 내가 이 섹션으로 여기를 붙여서 잘랐으니까. 그러면 안 길어지는구나. 생각보다. 왜? 두상이 여기가 높고 여기가 낮으니까 스퀘어처럼 보이는구나. 근데 이렇게 잘랐을 때 떨어지면 위에가 짧아지고 두상에서 떨어지면 내려오면 위에가 더 짧아지고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위에가 더 짧아져서 전체적인 텍스처 보면 가볍겠어요? 무겁겠어요? 가볍겠죠. 근데 여기서 엘리베이션만을 뒤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 무거워져요? 아니요. 더 가벼워지지. 엄청 짧아지겠지. 앞에서 봤을 때 어떻게 다 파먹은 느낌처럼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를 컨케이브 레이어 자를 때 다들 많이 실수를 하는데, 자, 정확하게 설명해 줄게요. 자, 잡았을 때 지금 여기서 컨케이브로 들어서 이렇게 잘랐단 말이에요, 패널을. 그럼 두 번째 섹션 자를 때 다들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너무 여기는 너무 층이 많이 나고 여기는 또 살짝 무거운 느낌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여기에서 얘네 떨어진 느낌들은 이렇게 잘라버리면은 여기가 많이 짧아지니까 갑자기 층이 확 나버리고, 여기서 자른 애들은 층을 많이 냈다고 치더라도 얘보다는 많이 날 수 없는 거죠. 왜? 두상이 더 낮은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붙여서 이쪽으로 당겨줘서 자르지 않으면 안정적인 느낌으로 이렇게 층이 안 나요. 어디 구간까지? 두상 보면은 코너에서 있죠. 코너 있죠. 코너 있죠. 어디까지? 여기까지. 사이드 모든 부분 다. 그럼 이거는 스트레이트 아웃, 프리비어스, 오버 디렉션 중에 뭐예요? 프리비어스, 전 섹션 디렉션 한 거죠. 그쵸? 그러면 전 섹션 디렉션을 잘랐으면 무슨 의미냐면, 자, 첫 번째 섹션 컨케이브 레이어로 자르고 두 번째 섹션 잘랐을 때 지금 첫 번째 섹션 잘랐던 각도에서 지금 갖고 와서 이렇게 잘랐으니까 전 섹션 디렉션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세 번째 섹션도 전 섹션 디렉션 되려면 첫 번째 잘랐던 섹션 버려주고 두 번째 잘랐던 섹션 갖고 와서, 자, 이 섹션도 어떻게 잘라야 돼요? 오버 디렉션 해야 돼요? 전 섹션 디렉션 해야 돼요? 전 섹션 디렉션. 오버 디렉션 뭐냐면 처음으로 잘랐던 섹션으로 갖고 와서, 자, 모든 섹션을 다 이렇게 자르면 이거는 원 포인트 오버 디렉션. 근데 이거는 첫 번째 섹션이고 두 번째 섹션 전 섹션 디렉션 했잖아. 그러면 두 번째 섹션만 남겨두고 세 번째 섹션을 두 번째 잘랐던 위치에서 자, 갖고 와서 두 번째가 컨케이브 되는 위치에서 갖고 와서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전 섹션 디렉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양 어떻게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이거 모양 모르면 안 돼. 근데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고객 두상 모양에 따라서 이게 또 다 바뀌어. 평평한 사람도 있고 동그란 사람도 있고 되게 다르잖아. 그러니까 레이어를 자를 때 한 테크닉밖에 못 쓰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두상은 다 달라서 똑같은 방식이 적용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오버 디렉션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이트 아웃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프리비어스 해야 되는데 두상 안 만져보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지. 만져봐야 돼요. 여기 만져보고 엘리베이션을 전 섹션 해야겠다. 오버 디렉션 해야겠다. 스트레이트 아웃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이제 망하는 거지.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떻게 됐어요? 뒤에가 살짝 길어지죠. 왜? 점점 높아지니까. 근데 봐봐요. 여기에서 일자로 잘렸으면 이렇게 일자로 잘렸으면 내려오면서 층이 많아질까 적어질까? 많아지죠. 엄청 많아지죠. 네, 근데 이렇게 오면 봐봐요. 정확하게 연결됐죠. 연결됐죠. 그리고 다시 쭉 떨어지면 정확하게 연결되죠. 쭉 떨어지면 정확하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예를 들어 떨어졌을 때 끝부분 텍스처 보면은 어떻게 돼 있겠어요? 뭉치는 데 없이 정확하게 연결되겠죠. 그래서 자를 때 어떻게 자른다? 스트레이트 아웃, 전 섹션 디렉션, 전 섹션 디렉션. 이 구조로 자르면 돼요. 자, 그럼 반대편 자를 때 동일하게 보여줄 텐데, 자, 마찬가지로 이거 자를 때 다 어디 서 있어야 돼?
고객이 앞에 서 있어야죠. 왜? 디렉션이 앞쪽이니까. 무슨 오버 디렉션 레이어요? 포워드 오버 디렉션 레이어를 컨케이브 레이어로 자르는 거잖아. 그러면 그 상태에서 자 다시 측면 봐서 자 섹션 아니까 엘리베이션만 정확하게 봐봐요. 자 두상 각도에서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헤어라인 모양 잡아서 나눠주고 자 반대쪽 먼저 한번 잘라볼게요. 자 원래는 이런 커트는요 라인 안 자르고 들어가도 돼요. 라인 그냥 마지막에 잘라도 돼요. 왜? 라인이 중요한 머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잡은 상태에서 자 마찬가지로 잡은 상태에서 잡고 자 컨케이브 레이어 잡아서 자 잘라줘요. 자 이때 자 좌우 길이의 가이드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대략적으로 레이어 느낌 정확하게 살려서 커트 되는 것도 중요하고 자 천장에 가깝게 들었으니까 자 컨케이브 레이어 되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건 얘가 짧아지고 얘가 길어지니까 왜? 높게 들었을 때 한 위치에서 자르면 구렛나루 위치는 당연히 길어지고 위에서 떨어진 위치는 당연히 짧아지잖아요. 떨어지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레이어, 디스커넥션 레이어로 떨어지겠죠. 자, 두 번째 섹션 잡은 상태에서 전 섹션 디렉션으로 잡아서 자, 마찬가지로 전 섹션 디렉션을 잡아서 커트하는데 자, 앞쪽으로 쭉 당겨서 전 섹션 디렉션 원래 처음 잘랐던 섹션에 맞춰서 커트 진행합니다. 그리고 반 버리고 반 가져와서 전 섹션 디렉션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두 번째 섹션이 스트레이트 아웃, 뒤에 있는 섹션이 프리비어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잡았을 때 잡아주고 다시 가이드 맞춰서 커트 떨어져요. 떨어뜨려요. 자, 지금 잘랐을 때 오른쪽 왼쪽 차이는 뭐예요? 오른쪽은 라인을 자르고 들어가는 거고 왼쪽은 라인을 안 자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미 딱 떨어졌을 때 느낌 오면 끝에 어떻게 돼 있어? 뾰족뾰족 돼 있지. 그쵸? 질감 처리 많이 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겠죠? 가벼운 머리니까. 지금 저 스타일 보면 베이스 한 30%, 질감 처리 한 70%? 이 정도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커트 됐고 이제 어디 가요? 백? 가야죠. 백 가야죠. 자, 백 갔을 때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콤을 올려보면은 톱이 어딘지 나와. 여기가 톱이에요. 여기가 톱. 여기가 톱. 자, 그럼 톱 기준으로 자, 저희 스트레이트 아웃으로 피봇 섹션 쓰는 걸 알려줄 건데 여기서는 사이드를 따로 나누지 않아요. 사이드 라운드를 자를 땐 사이드 나누지 않고 센터만 나누는데 아까 그 파팅 나눌 때 여러분들 나누는 거 제가 봤는데 파팅 나눌 때는 기본적인 테크닉은 자, 톱 포인트에서 시작돼야 되거든요. 자, 톱 포인트에서 두상 따라서 콤 잡고 두상 안쪽까지 빗질 해주면 이렇게 결이 생겨요. 그럼 결이 생기면 갖고 와서 이렇게 찢어주면 끝이야. 이렇게 끝. 결 만들었으니까 끝. 이렇게 해서 반 킵하고 반 자르는데 자, 우리 바디 포지션 알죠? 진행되는 방향 어디 서 있어야 돼요? 반대쪽. 왜? 무조건 이래야 정확하게 따라가면서 자를 수 있지. 따라가면서 자를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섹션 여기에서 톱에서 버티컬로 잡아서 어디까지 잡냐면 백포인트까지 잡아요. 왜? 여기까지 라인이고 여기까지 레이어니까. 그럼 잡은 상태에서 이번에도 무슨 레이어 자를? 케이브 레이어죠. 자, 대략 길이 볼 때 어려우면 이쪽 길이 보고 가이드 잡고 잘라주면 돼요. 하나 잘라줍니다. 자, 잡고 지면에서 정확하게 들어준 상태에서 둘 잘라줘요. 자, 잘라주고 두 번째 섹션 여기서 할 때 사각깎기 하나 이렇게 깎아주잖아요. 깎았죠. 자, 그러면 깎았을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진행되는 섹션이랑 내 몸이 수평.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쪽 진행했으니까 이게 맞고 두 번째 진행할 때는 어떻게 해요? 네, 살짝 돌려서. 그래서 내가 돌지 말고 누가 돌아야 돼? 아니면 고객이 돌아야 돼. 왜? 여러분들 커트 자를 때 사람이 도는 것과 의자를 돌리는 것 중에 뭐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의자. 카이정 에어가 왜 전동의자 안 쓰는 줄 알아요? 의자 돌리면서 쓰라고. 사스는 가보면 전동의자 안 써요. 왜 안 쓰는 줄 알아? 사람이 도는 거랑 의자가 도는 것 중에 뭐가 더 정확할 것 같아? 의자를 돌리는 게 무조건 정확해요. 왜? 얘는 박혀있고 나는
움직여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박혀있는 애가 도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럼 백포인트에서 잡고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도 기준이 뭐냐면 이 섹션과 수평 상태로 잡힌 상태에서 그대로 들어 올려서 자 마찬가지로 커트 잘라요. 자 레이어 자를 때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죠? 왜? 그럼 디렉션 바뀌고 엘리베이션 바뀌고 다 바뀌니까 잡은 상태에서 중요한 건 눈높이에 맞게끔 설정하는 게 좋은데 눈높이보다 높은데 싶으면 자기 위치에서 눈 보이는 위치에 내려서 이렇게 자르면 돼요. 여기까지 허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디렉션 바뀌죠. 다시 돌려요. 돌린 상태에서 내 어깨랑 어떻게? 수평으로 그냥 섹션 나눠주면 돼요. 나눠주고 자 진행했던 쪽도 갖고 와야죠. 가이드 잡고 그럼 잡은 상태에서 잡고 여기에서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백에서 끊어준 상태에서 들어 올려서 자 컨케이브 레이어 진행합니다. 자 다시 의자 돌려주고 돌려줬을 때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돼요? 네, 고객의 어깨와 나의 어깨가 수평.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수평 섹션 나눠주고 진행했던 섹션 갖고 온 상태에서 백에서 끊어서 자 백에서 끊어주고 끊어준 상태에서 자 그대로 잡아서 컨케이브 레이어 작업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섹션 더 잘라주면 좋은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보면 앞에서 자른 거랑 뒤에서 자른 게 커넥션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이드에서 버티컬 섹션 한 섹션을 더 갖고 와. 이렇게. 버티컬 섹션 한 섹션 더 갖고 오고 내가 백에서 썼던 버티컬 섹션을 갖고 와서 이런 식으로 사이드에서 백과 사이드를 한 번에 잡아준 상태에서 잡고 자 들어 올려서 자를 건데 이때 들어 올려서 자를 때 자 앞에 길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길이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뒤에 길이 맞춰야 돼요. 그래서 뒤에 길이 맞고 자르면 이렇게 봤을 때 얘네 두 개 디스커넥션. 커넥션 할 필요 없어요. 왜? 얘는 앞으로 떨어지는 머리고 얘는 네, 뒤로 떨어지는 머리니까. 근데 여기에서 뭐하니? 에치. 자 여기에서 이제 라운드 레이어의 특성 알려주면 자 라운드 레이어로 잘랐잖아요. 컨케이브로 잘랐잖아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보면 없죠. 레이어 안 보이죠. 왜 안 보여요? 컨케이브로 자르면 슬릭해지기 때문에 턱이 안 져요. 턱이 질 수가 없어요. 컨벡스로 잘라도 턱이 지거든요. 플랫으로 자르면 턱 많이 지거든요. 근데 컨케이브로 자르면 위에가 짧고 밑에가 길어지니까 블렌딩 돼서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레이어 보면은 이게 이제 레이어. 근데 라운드니까 레이어. 두상이 감겨요, 안 감겨요? 라운드로 잘랐으면. 이렇게 감겨서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블로우 드라이 하고 그냥 두면 알아서 어떤 느낌처럼 떨어지냐면 감겼잖아. 두상에 내가 감았잖아. 그러면 이런 느낌처럼 떨어져요. 알아서. 두상이 감기니까 레이어가. 그래서 요즘 애들이 이거 감기고 밑으로 떨어지는 느낌 좋아하잖아요. 그냥 알아서 이런 느낌으로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레이어 자를 때 반대쪽 저희 레이어 자를 건데 자 이쪽 자를 때 이렇게 갖고 왜? 사스는 밀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겨오는 것만 있죠. 그러니까 진행되는 방향을 밀어주면서 자르면 잘못된 거고 당겨오면서 잘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자를 때는 몸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반대로 가야죠. 반대로 옵니다. 반대로 오고 자 여기에서 머리 자르는데 자 바디 포지션이랑 엘리베이션이랑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가이드 잡아서 잘랐었고 진행하는 섹션으로 돌려서 내 어깨와 수평 그러면 여기에서 톱부터니까 수평으로 진행되면서 섹션 나눠주고 백포인트에서 끊어줘서 잡은 상태에서 엘리베이션 잡고 그대로 올려서 자 가이드 여기라 그랬죠. 가이드 보고 컨케이브 됐는지 체크해서 커트. 자 혹시라도 너무 불안하면 여기서 갖고 와도 되는데 안 갖고 와도 크게 문제는 안 생겨요. 왜냐면 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라는 게. 자 그러면 다시 진행하는 쪽으로 돌려주고 톱포인트에서 어깨랑 수평 각도로 섹션 나눠봐. 그럼 이렇게 되면 수평, 이렇게 되면 수평, 수평 각도 찾아서 수평 먼저 각도 찾아주고 진행했던 쪽 섹션 갖고 와서 백에서 갖고 와서 자 컨케이브 레이어 잡아서 가이드 체크하고 커트.
자, 다시 돌아왔을 때 고객이 정면으로 돌아왔을 때 나도 정면에 있고 정면 떨어졌을 때 하나 가져와야 되는 섹션들 갖고 와서 둘. 자, 전체적으로 잡아서 컨케이브로 잡고 그대로 들어 올려서 커트. 자, 사이드 여기에서 하나 둘. 자, 얘네 커넥션은 아니지만 안 잘리는 부분들 체크해서 잘라줘야 되고 커트. 그러면 떨어졌을 때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차이 뭐예요? 지금? 라인을 자르고 갔냐 안 자르고 갔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뭐가 다르냐라고 여기 했을 때 보여주면 자, 여기가 라인 안 자른 쪽이고 여기가 라인 자른 쪽이거든요. 이게 이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에서 라인을 안 자르고 들어가는 이유는 이미지를 봤을 때 기장을 어느 정도 잘라야 될지 이쁜지를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레이어 먼저 다 자르고 라인 마지막에 보고 이 정도면 괜찮겠네 하고 그냥 잘라주는 거죠. 여기서 잘라서 체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오늘 커트 자를 때 어떻게 자르냐라고 놓고 보면 자, 라인은 시작 때 안 잘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리캡해서 베이스 커트 먼저 자르는 방법 알려주면 자, 앞으로 와서 자, 헤어라인 맞춰서 섹션 나눠주고 자, 섹션 헤어라인 맞춰서 나눠주고 잡은 상태에서 자, 들어 올려서 자, 컨케이브 레이어로 커트. 자, 두 번째 섹션 나눠주고 두 번째 섹션 전 섹션 디렉션으로 처음에 내가 잘랐던 섹션 쪽으로 갖고 와서 잡아주고 커트. 자, 반 나누고 이 섹션을 스트레이트 아웃 했을 때 뒤에 섹션이 전 섹션 디렉션 될 수 있도록 갖고 와서 커트.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자, 뒤쪽에서 톱 포인트 찾아서 가이드 기장 체크해주고 자, 체크됐으면 버티컬 잡아서 첫 번째 섹션 컨케이브로 자르는데 이 길이 보고 라인 길이 보고 커트. 자, 두 번째 섹션 살짝 돌려서 사람이 돌지 마세요. 가발이 돌아야 돼요. 그래야 양쪽 밸런스 정확하게 나와. 잡은 상태에서 들어서 커트. 다시 반 나누고 자, 사이드로 돌아오면서 어깨랑 수평되게 잡아서 백포인트에서 잡아 올려서 커트. 마지막 버티컬 잡아서 커트. 그러면 커트 다 잘랐을 때 자, 어떤 느낌이 돼야 되냐? 자, 뒤집어 봐야 되죠. 왜 뒤집어 봐야 돼요? 잘 자르는지 모르려면 뒤집어 봐야 되죠. 뒤집어서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면은 컨케이브. 자, 이렇게 보면 컨케이브 돼 있죠. 앞에랑 뒤에랑 디스커넥션 돼요? 커넥션 돼요? 디스커넥션. 자, 이렇게 보면은 뒤집어 봤을 때 스퀘어. 이런 느낌으로. 그래야 보세요. 이쪽만 보세요. 짧아지고 길어지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짧아지고 길어지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짧아지고 길어지면서 이게 다 레이어잖아요. 두상에 감기는 레이어. 이렇게. 그럼 질감 처리 안 해도 지금 보면 끝에 어때요? 뭉치는 부분 있어요? 없죠. 이렇게 보면 앞에도 보세요. 앞에도 가야 돼. 이게 플랫 레이어는 딱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선명한 층 생기잖아요. 컨케이브. 자, 앞에서 보세요. 하나. 자, 둘. 뾰족뾰족해지기 시작하고 라운드 되기 시작하죠. 셋. 뾰족뾰족 되기 시작하고 라운드 되기 시작하죠. 이렇게 떨어지면 넷. 이렇게. 그래서 앞머리 이따 따로 자를 거지만 질감 처리할 필요 있다 많이? 없어진다. 이렇게 자르고. 그리고 애초에 플랫 자르고 질감 처리하는 것보다는 컨케이브 자르고 질감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라고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베이스 커트 시간 20분 드릴 테니까 먼저 커트 자르고 그 다음에 질감 처리랑 스타일링으로 넘어갈게요. 화이팅! 커트를 잘랐는데 길이가 마음에 안 들다. 이거 좀 길이 레이어 수정해야 될 것 같다 하면 너무 쉽게 자르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자르면 돼요? 크로스 체크 방법을 자르면 되죠. 그쵸? 예를 들어 그러니까 베이스 커트 자르고 나서 할 수 있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 커트를 자를 때 이렇게 자르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잘랐는데 앞에 층이 살짝 애매해. 살짝 애매해서 층 좀 더 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일단 너무 좋은 게 딱 봐도 질감 처리할 필요는 거의 없어 보이죠. 이미 다 너무 슬릭해져 있어서. 그러면
아까 사이드에서 들어갔던 부분들 있잖아요. 자, 잡고 만약에 길이만 내가 좀 줄여주고 싶은 거면 잡은 상태에서 자 이게 스퀘어로 내가 정확하게 들어서 잘랐으면 사이드에서 모든 머리 잡아서 이렇게 들면은 자 이렇게 들면 여기 머리나 여기 머리나 동일기장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럼 이 쉐입 보고 본 다음에 이거 나 길이 좀 레이어 좀 더 내야 되겠어 하면 이렇게 그냥 한 번에 자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살롱에서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자르면 돼요. 베이스 커트 할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레이어를 되게 잘 자르는 사람이야. 이미 난 익숙해. 그러면 그냥 한 번에 잡고 커트. 그래서 떨어뜨려 주면은 이렇게 왔을 때 층 더 올라가죠. 근데 방금 전에 되게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의문을 느낄 만한 행위를 하나 했는데 뭐냐면 위에서 잘린 길이보다 실제로 층 더 난 것 같아요? 덜 난 것 같아요? 더 났죠. 레이어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위에서 1cm 잘랐으면 밑에서도 1cm 층이 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더 많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레이어는 1cm 자르면 밑에선 2, 3cm 층이 나요. 두상 모양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레이어 낼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늘 두상 모양이나 이런 거 고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 이 정도 층 내기로 했으니까 지금 딱 봤을 때 이 정도 예뻐 보이겠죠. 근데 딱 요즘 트렌디한 느낌으로 왜 되는지 알겠죠. 이렇게 보면은 이미 어느 정도 쉐입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커트 방법이 사실 스타일링이나 질감보다 훨씬 중요하긴 해요. 그러면 다시 잡고 여기도 그대로 잡아 올려서 어떻게 길이 보고 잘라주면 되죠. 그럼 여기서도 내가 아까 잘랐던 쉐입 보고 길이 맞춰서 커트. 전체적으로 잡아서 내가 아까 잘랐던 길이 맞춰서 커트. 그러면 떨어졌을 때 이렇게 떨어지면 똑같아지죠. 그쵸? 쉽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위에 냈고 뒤에 레이어 같은 경우도 내가 레이어 좀 더 수정하고 싶은데 그런 느낌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이게 스타일링 마무리하고 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라운드 레이어 잘랐을 때 제가 수업 중에 단 한 번도 라운드 레이어를 자른 적이 없거든요. 그쵸? 근데 라운드 레이어 자르면 특징이 이렇게 두상이 이렇게 말려요. 레이어가 말려서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보면은 레이어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진행하냐면 내가 아까 레이어 딱 냈던 그 구역 있잖아요. 구역 잡고 이 섹션과 내 몸이 수평이면 이쪽에 와 있으면 되죠. 이쪽에 와 있어서 그대로 들어 올려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지. 왜? 스퀘어로 잘랐으니까. 그러면 잡고 이 길이 잡은 상태에서 한 번에 자르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살롱에서 머리 좀 빨리 자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어떨 때 빨리 자르고 싶어요? 이런 방법으로 자를 때 이걸 오늘은 베이스 커트 하지 말고 빨리 길이랑 전체 레이어부터 빨리 잡아야 돼. 이러는 타이밍이 있어요. 어떨 때일까요? 바쁠 때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무조건 베이스 커트 안 하고 이렇게 그냥 크로스 체크 방법으로 커트 자를 때 있어요. 무조건. 이때는 무조건 해야 돼. 파마할 때. 내가 매직하거나 볼륨 매직할 때 이제 길이가 길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볼륨 매직이나 매직할 때 순서 보면 커트 자르고 파마하고 다시 커트 자르고 다시 스타일링 마무리 하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길이랑 층을 안 맞춰놓고 볼륨 매직을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질감은 나중에 해도 돼. 볼륨 매직하고 나서 해도 돼. 근데 매직하기 전에, 볼륨 매직하기 전에는 쉐입이랑 전체 길이랑 층을 맞춰놓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잡아서 전체적으로 크로스 체크 방법으로 커트 잘라놓고 볼륨 매직하고 다시 질감 처리하죠. 왜? 텍스처 바뀌면 질감 느낌도 바뀌니까. 그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백포인트에서 잡아서 이 섹션과 내 몸이 어떻게 수평 상태로 들어가서 그대로 들어 올리면 아까 제가 가이드 좀 더 잘린 이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보고서 커트 잘라주고 다시 커트 잘라줘요. 자, 그러면 잘랐을 때 전체적으로 폴드에서 떨어지면 여기에서 라운드니까 이런 느낌으로 두상이 좀 감겨서 떨어지는데 지금 보면 가위밥 있어요? 없어요? 없죠. 턱도 안 졌죠. 디스커넥션 티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왜 안 나요? 케이블 레이어니까.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커넥션 된 느낌처럼 떨어져요. 왜? 이게 디스커넥션 됐어도 티 나지 않아.
이렇게 보면 디스커넥션 돼 있죠. 여기서 끊어졌죠. 티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슬릭한 느낌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슬릭컷이라는 거고 저런 레이어들을 저희가 슬릭컷이나 혹은 슬릭 레이어드나 컨케이브 레이어 컷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강사들은 보통 컨케이브 레이어 컷 이렇게 부르고 고객들은 슬릭컷이나 이제 하이 레이어 컷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어떻게 규정할 건지도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질감 처리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질감 처리 들어가기 전에는 제품을 좀 충분히 사용해 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혹시 오늘 제품 안 갖고 온 사람은 제 거 쓰면 되고 다음 주부터 갖고 오면 돼요. 자, 손에서 오일 사용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질감 처리할 때 꼭 오일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유는 텍스처를 보면서 질감을 해야 되는데 딱 봐도 오일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쵸?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오일을 좀 사용해 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는 게 좋고 발랐을 때 어떻게 바르냐면 여기를 발라줘야 돼요. 이 안쪽 여기를 발라주고 끝에 가볍게. 그러니까 딱 텍스처 봤을 때 무거운 게 이쪽이 제품이 많이 발려 있어야 무거워야 안정감이 들지 겉에서 발리는 건 생각보다 무게감 형성이나 전체 텍스처 형성이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앞머리 쪽에 좀 많이 발라주세요. 약간 살짝 떡지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때까지 이 정도로 좀 약간 너무 떡지나 이런 느낌 들 때까지 발라줘야 전체적으로 쉐입 나오고 위에만 오버만 안 건드려주면 돼요. 그러면 딱 발라서 떨어졌을 때 지금 텍스처 떨어지니까 놓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했던 커트가 텍스처가 어때요? 부각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부각되죠. 이렇게 부각이 되죠. 그러면 쉬워져. 왜 쉬워져? 보이니까 쉬워지고 대략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 피니싱 느낌이 가까워지니까 쉬워지고.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라인 지금 질감한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게 비율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비율 맞추는 게. 그럼 봤을 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질감 포인트 딱 정해지는데 자, 무게감을 형성하는 질감이 있죠. 저희 질감 처리할 때 버티칼로 모발 잡아서 진행했을 때 자, 이렇게 올라가면서 질감 처리하면 이렇게 되니까 위에가 길어지고 밑에가 짧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볼륨이 생기죠. 근데 반대로 잡았을 때 잡은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잘리니까 무거워지고 가벼워지니까 어때요? 볼륨이 빠지죠. 그럼 오늘은 메인 테크닉이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테크닉이 되겠죠. 블런트 가위 이용해도 상관없고요. 슬라이싱 가위 이용해도 상관없어요. 차이는 블런트로 하면 좀 거칠어지고 슬라이싱으로 하면 좀 더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둘 다 좋아해요. 둘 다 좋아하고 블런트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질감 처리 들어가면 어디부터 질감 처리 들어갈 건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뒤에를 좁혀놓고 앞에를 가볍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아니면 앞에를 가볍게 하고 뒤에를 가볍게 하는 게 쉬울 것 같아? 앞에 먼저 들어가는 게 무조건 어떨 것 같아요? 훨씬 쉽겠죠? 그럼 떨어뜨리는 위치를 생각해 봐요. 고객 머리가 어떻게 떨어질까? 해보면 이런 느낌으로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자, 봤을 때 그 떨어지는 모양에서 쉐입 다시 잡아줘요. 쉐입 다시 잡아주고 잡아준 상태에서 자, 머리 당겨줍니다. 당겨주고 자, 블런트 가위 이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모발의 코너 구역 이거 보면은 여기서 떨어지는 느낌이랑 여기서 떨어지는 느낌은 섹션의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한 번에 딱 잡고 이렇게 작업하면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뭉쳤죠? 그럼 여기 딱 치면 어떻게 되겠어? 빵꾸 나겠지? 그래서 질감 처리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친구들이 앞머리랑 사이드를 늘 이상하게 같이 잡아. 이렇게 이거 같이 잡으면 딱 봐도 여기 뭉쳐있고 여기 어떻게 돼 있어요? 서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빵꾸 나고 여기 많이 잘리고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이상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떨어지는 부분 먼저 체크하고 떨어지는 부분 먼저 체크하고 여기에서 이 앞구역의 머리카락들 먼저 잡아요. 그랬을 때 낮춰 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뭉쳐지죠. 세워 잡아야 돼. 세워서 잡아주고 자, 여기에서 위에서 가볍고 밑에서 내려오게끔 잘라줘야 되는데 블런트 쓰던 슬라이싱 쓰던 방법은 똑같아요. 개폐를 20%만 하세요. 무조건. 10% 20%. 그럼 개폐를 적게 한 상태에서 그대로 가서 이렇게 밀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적게 잘려요. 무조건. 슬라이싱 되면서 밀리는 느낌으로.
슬라이싱 가이도 똑같아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이 잘리거든요. 그래서 50%, 30%, 20%, 10%. 10% 정도 계피량 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슬릭한 테크닉이니까 머리를 걷어주거나 잘랐을 때 홀 구역이 많이 생기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떨어졌을 때 모발이 얇게 슬라이싱 됐을 때 우리 컬러 위빙 하잖아요. 그때 하이라이트 크게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위빙을 크게 뜨잖아. 하이라이트 자연스럽게 솜브레처럼 블렌딩 시킬 때 어떻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되잖아. 차이점은요, 봤을 때 봐봐요. 잡았을 때 우리 하이라이트 위빙 했을 때 하이라이트 주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하이라이트 크게 잡아서 이렇게 잡잖아요. 그쵸? 근데 솜브레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이상해지지. 그래서 솜브레 들어가거나 위빙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블렌딩 해서 전체적으로 소프트하게 만들려고 이런 식으로 블렌딩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마찬가지로 테이퍼링 할 때도 우리가 들어가는 구역을 얇게 뜨면 뜰수록 어떻게 돼요? 머리가 더 자연스러워지고 부드러워지겠죠. 그래서 부드러워지는 느낌처럼 최대한 슬릭하게, 최대한 좀 질감 처리할 때 정성껏 해야 되고, 이거는 이런 스타일들은요 질감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테크닉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해야 돼요. 홀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안 생겼죠. 근데 떨어졌을 때 어떻게 돼? 더 가볍고 뾰족해졌지. 이렇게 섬세하게 디자인에 따라서 저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을 뭉퉁뭉퉁뭉퉁하게 자르면 당연히 뭉퉁뭉퉁뭉퉁하게 떨어지니까 섬세하게 작업하려 해야 돼. 그럼 잡은 상태에서 여기도 가볍게 되려면 위에서 들어가는데 개폐량 조절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잡았을 때 보면 이런 식으로 얄쌍하게 밀리게. 얄쌍하게 밀려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거 전반에서도 이것 때문에 엄청 혼났거든? 뭐냐면 봐봐. 끊고 끊으면 여기서 잘리지. 여기서 잘리지. 그럼 끝에서 가벼워져, 안 가벼워져? 안 가벼워지. 어디까지 가야 돼? 끝에까지. 끝에까지 가서 들어갔으면 모발 끝에까지 가서 잘 봐봐요. 이렇게 보면 끝에 뾰족해진 거랑 연결이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래서 떨어졌을 때 이런 느낌처럼 뾰족해지게. 이렇게. 반대쪽이랑 비교하면 이렇게 봤을 때 차이 나죠. 이런 느낌처럼. 그럼 다시 잡고 다시 잡은 상태에서 자 여기에서 두상 모양 생각해서 코너 부분 생각하고 그게 되게 아쉬워요. 저는 물론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필드에서 교육할 때 자기 테크닉이나 자기 스타일에 대해서 교육하는 건 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저는 인스타를 보거나 그런 교육장에 갔을 때 강사잖아요. 그럼 우리는 되게 원칙과 원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 테크닉이 이렇게 썼을 때 과연 합당한 결과가 나오냐. 이거를 규정하는 게 강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호리존탈 섹션을 나누고 여기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과 굳이 버티컬 섹션을 써서 잡는 것의 차이는 뭐 때문에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왜 버티컬 섹션 해야 되고 왜 호리존탈 섹션 해야 될 것 같아요? 질감 처리를 할 때. 그렇게 잘랐으니까? 아니죠. 우리가 레이어 자를 때 버티컬 섹션에 기반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벼움. 자, 보세요. 레이어 잘랐잖아요. 그러면 질감 처리 안 한 쪽으로 보여줄게. 자, 호리존탈로 잡아서 펼쳐서 보면요. 여기서 봤을 때 끝에 보면 뾰족해져 있어요? 무거워져 있어요? 뾰족해져 있죠. 근데 이거는 제가 많이 이런 식으로 호리존탈로 잡고 이렇게 레이어를 자르잖아요. 그러면 떨어졌을 때 물론 컨케이브 레이어 자르면 블렌딩 되긴 하지만 버티컬 섹션 썼을 때보다 더 무거워져요, 무조건. 그러니까 베이스 커트 자를 때 저희가 버티컬 섹션 썼고 크로스 체크 하는 방법으로 자를 때 호리존탈 섹션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예요? 이게 더 빠르고 쉬운데 라고 얘기하지만 레이어를 썼을 때 버티컬 섹션에 기반을 하면 무조건 더 가벼워지고 호리존탈 섹션에 기반하면 무조건 무거워진단 말이에요. 그럼 질감 처리할 때도 어때? 호리존탈 섹션에 기반하면 무거워. 근데 대신에 방향성은 더 잡기 쉬워져요. 앞뒤 움직임. 근데 이 스타일은 앞뒤 움직임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버티컬에 기반해서 잘라주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잡았을 때 마찬가지로 두상에서 무거워지는 부분 체크해서 엘리베이션 높게 써서 머리 펼쳐준 상태에서 끝에 부분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전체 부분에 있어서 뾰족한 느낌이 생길 수 있도록 가되, 자, 컨케이브 레이어 쓴 거랑 동일하게 질감 처리됐을 때 이렇게 들어가면 밑에는
뾰족하게 어차피 떨어지면서 뾰족해질 거고 위에는 질감 처리되면서 가벼워져서 두상에 감겨서 약간 이런 느낌처럼 알아서 떨어지는 느낌처럼 떨어질 거라는 거죠.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알아서 이런 식으로 가벼워지면 어디가 가벼워지면 여기가 가벼워지면 이런 식으로 말려 들어가서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럼 잡았을 때 무거워지지 않게 체크해서 잡아주고 패널 잡았을 때 지금 보면 딱 봐도 여기 무겁고 여기 가볍죠. 패널 잡았을 때 그럼 그 패널 잡은 느낌 보고 진행해주면 되고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 당연히 겉단은 건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겉단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잡아서 전체적으로 보고 가벼워지는 부분 체크해 잡아줘요. 자, 라운드 레이어니까 당연히 마찬가지로 진행될 때 두상, 둥근 두상 따라가면서 어떻게? 둥글게. 둥근 두상에서 둥글게 잡아서 잘라주면 되고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바디 포지션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잡아서 질감. 보면서 내가 잡은 부분 뾰족해질 수 있도록 커트. 그리고 연 상태에서 쭉쭉 미는 게 아니라 열면서 천천히 닫아주는 거예요. 천천히. 닫는 속도는 느린데 밀어주는 속도는 빠르게. 그럼 뜯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밀리거든요. 블런트도. 근데 슬라이싱 가위 써보면 알겠지만 슬라이싱 가위로 이렇게 테크닉하면 거의 안 잘려요. 그거는 그냥 진짜 약간 질감을 조금 더 뾰족하게 내주고 싶어서 진행되는 거죠. 그렇게. 그럼 잡아서 하나, 잡아서 둘. 다시 올려주고 올려준 상태에서 체크해서 아 여기는 근데 진짜 꽉 차 있다. 그쵸? 이러면 너무 무거워지겠죠? 하면 가위 개폐량으로 조절해도 되고 밀어주는 양으로 조절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끝에까지 밀어서 전체적으로 가벼워질 수 있도록 체크해서 질감 처리된 부분이랑 안 된 부분이랑 놓고 보면은 자 양쪽 잡고 자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잡아서 제가 밀어볼게요. 지금 딱 질감 처리한 게 이 부분에 무게감 뺀 거죠. 말려 들어가라고. 왜? 이미지 보세요. 여기 보면 턱선에 말려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그쵸. 여기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가죠. 근데 여기는 시간 지나서 질감 안 됐으니까 움직이다 보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가벼워졌으니까 움직여도 들어가는 느낌이 생길 거고 왜? 무거운데 손으로 눌러서 만진 거랑 애초에 가벼운 건 다르니까. 그럼 지금도 봤을 때 아 어디지? 어디를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고민할 필요 없어요. 이렇게 잡았을 때 떨어져 보면 여기잖아요.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부분인 거죠. 잡아서 좀 더 슬릭하고 뾰족할 수 있게 잡아줘요. 자, 이 부분 처리하는 게 진짜 중요해서 여기가 지금 계속 무겁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잡아서 무겁지 않게 잡아주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위쪽이 무거운 거면 잡아서 여기네. 그럼 어디예요? 여기 이 라인이죠. 좀 더 섬세하게 작업해서 무게감 빼줘서 좀 더 가볍게. 오케이, 굿. 자, 그럼 반대쪽도 동일하게 들어가 주는데 자, 반대편도 동일하게 봐주시면 되고 바디 포지션 좀 헷갈리거든요. 어디에서 와야 돼? 이거 손 때문에 무조건 뒤에서 진행해야죠. 잡았을 때 이렇게 들어가겠죠. 하나, 둘, 셋, 넷. 좀 더 아까 저기 반대쪽에서 질감하면서 어느 정도 느낌으로 떨어지는지 예상이 돼서 이쪽은 전체적으로 좀 더 저한테 쉬워요. 왜냐면 한 면 맞춰서 진행됐으니까 지금 진행돼서 내가 원하는 느낌 살려서 진행할 수 있도록 뾰족한 느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틴닝 쓰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틴닝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틴닝은 끝에가 뾰족해지죠. 전체적으로 모발이. 근데 이미 머리가 많이 뾰족해져 있어요? 무거워져 있어요? 뾰족해져 있죠.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테이퍼링 테크닉이라고 하거든요. 슬라이싱은 테이퍼링. 쭉 밀어주면 테이퍼링,
돌리면 슬라이싱. 근데 여기에서 지금 자르는 느낌들 놓고 보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틴닝 쓰면은 이미 뾰족해져 있는 머리에서 더 뾰족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머리가 너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붙거나 혹은 레이어 돼서 떨어졌을 때 고객들이 원하는 텍스처는 좀 힙한 느낌의 약간 가벼워졌어도 가닥가닥 어느 정도 뭉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느낌을 원하는데 이제 질감 처리했을 때 틴닝을 너무 써버리면 이런 스타일에서는 너무 달라붙어서 이제 스타일이 좀 볼품없어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죠. 반대쪽에서 어느 정도 질감 봤으니까 건드려줘야 되는 부분들 정확하게 봐서 건드려주고 여기서도 봤을 때 이렇게 눌러보면 들어가죠. 그냥 이런 느낌으로 잡아주면 돼요. 잡아주고 익숙치 않으면 무조건 블런트 가이 사용하지 말고 슬라이싱 가이 사용하세요. 그리고 그라듀에이션 되지 않도록 조심. 그라듀에이션 되지 않는다는 건 이렇게 가면 그라듀에이션 돼요. 무조건. 이거는 그라듀에이션이 필요 없는 테크닉이니까. 자, 전체적으로 얄쌍한 느낌으로 커트하고 여기만 하면 되겠다 이제. 자, 잡고 체크해서 무거워지는 부분 보고 커트. 떨어지는 느낌 체크해보고 그리고 뭐 저희 늘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실제로 작업 시간에서 밸런스 체크해보면 이런 스타일은 여러분들 베이스 커트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질감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질감. 그쵸. 오늘 대답 왜 이렇게 잘해? 너무 좋아요. 2주 쉬고 와서 그런가? 자, 질감이 중요하죠. 그러면 베이스 커트를 오래 하면 커트 시간 길어져요? 짧아져요? 너무 길어지죠. 그래서 베이스 자를 때 몇 분 만에 자르는 게 좋아요? 5분도 길어요. 2, 3분 그냥. 최대한 빨리 잘라주고 머리 말려서 질감 처리를 20분 정도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 보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질감 처리 됐으면 다시 텍스처 체크 해서 스타일링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보세요. 고민해보고 내가 느꼈을 때 웨트한 느낌 떨어지는 부분 체크해보고 아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이디어 얻었던 게 자, 떨어지는 부분에서 이 부분 여기 좀 힙하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홀을 좀 내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쭉 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잡았을 때 한 번에 쭉 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 잘랐어요. 그럼 여기서 토대 버리고 둘, 토대 버리고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봤을 때 이렇게 밀면 머리 어떻게 돼요? 넘어가죠. 앞으로 밀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밀리게 해서 홀. 이것도 블런트. 그리고 블런트 계속 사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텍스처 보면 알겠지만 블런트로 해야 이렇게 거칠어져요. 근데 요즘에 젊은 애들이 약간 예쁜 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쵸? 저 요즘에 그 솔로지옥 보면서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찾았는데 뭐가 되게 재밌는 줄 알아요? 제 나이 때 사람들 봤을 때? 요즘에 여자애들 보면 솔로지옥 나오는 여자애들 보면 막 다 이쁘고 막 이런 애잖아요. 그쵸? 지금 솔로지옥 5잖아. 솔로지옥 봐요 다들? 안 봐요? 거의 출연자 여자애들 보면 지금 다 너무 이쁜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없는 거야. 지금 갑자기 솔로지옥의 인기가 확 떨어졌거든. 일본에 그래서 뭐 채미나수 없으면 안 본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정도로 진짜 재미없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막 슬기 나오고 막 프리지아 나올 때까지만 해도 예쁘고 막 약간 여신 같은 이미지 되게 선호했는데 이제는 애들이 그런 거 봤을 때 별 감흥이 없는 거야. 예쁜 사람 보고 싶지 않은 거야. 어떤 사람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맞아, 매력적이고. 근데 그게 진짜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 이제 머리 스타일링 들어갈 건데, 자, 스타일링 들어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구역으로 어떻게 될까라고 놓고 봤을 때, 자, 여기서 예쁘게 떨어지는 느낌 만들고 싶으면 여기를 잘 눌러줘야 돼요. 여기를. 볼륨을 주는 게 아니라 여기를 눌러줘야 돼요. 눌러서 쭉 이런 식으로 달라붙을 수 있게 눌러주고, 롤로 눌러줘도 돼요. 반대쪽에서도 눌러줘. 약간 손으로 눌러줘도 되고, 다운펌 들어가는 느낌으로 눌러서 충분히 눌러줘요. 그럼 앞에서 봤을 때 네이프에서 딱 달라붙게 떨어지거든요. 어떻게 떨어지냐면 이렇게 봤을 때 네이프에서 이렇게 딱 달라붙어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져야 돼요. 볼륨 생기면 안 되고. 그럼 나머지 부분들 들어왔을 때 굵은 롤 사용해도 상관없고, 자, 여기서 텍스처 줄 부분만 적당히. 그래서 이런 머리 하시는 분들은 패들 브러쉬 있으면 좋고, 전체적으로 아이롱이나 볼륨 매직기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돼. 왜 안 돼? 달라붙어요. 머리가 아이롱을 쓰면 달라붙어. 근데 달라붙게끔 하는 스타일인데 또 너무 달라붙으면 안 되는 이유가, 달라붙게끔 하려고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겟맨이나 굵은 롤로 아킹 정도는. 이거를 우리가 리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롤 굵은 걸 해도 돼요. 이렇게 텍스처 전체적으로 주고, 겟맨 쓸 때는 반드시 왼손 오른손 다 따로 쓸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냥 롤로 해도 돼요. 하고, 저는 딱 여기에서 떨어지는 부분을 텍스처 딱 더 줄 부분만 롤로, 이런데 그냥 약간 같은 텍스처로 다 갈 건 아니라서 샤기한 느낌 주고 싶은 데만 롤로 하고, 앞머리 떨어뜨려 주죠. 하고, 자, 정리하는데, 스타일링 할 때, 포트폴리오용 스타일링은 아무래도 좀 더 시각적으로 봤을 때 완성도 높아 보이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정리할 때 한 포인트씩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접고서 네이프 먼저. 잡아주고 가닥가닥. 빗도 이런 거랑 느낌이 완전 달라지거든요. 한번 봐봐요. 커트콩 어때요? 좀 더 얇아지죠. 자, 이런 도끼콩 보면은 잡았을 때 어때요? 뭉칭뭉칭 되죠. 그렇죠? 이거를 저희가 바보콤이라고 하거든요. 바보 할 때 남자들 포머드 바르고 빗질 할 때 많이 쓰는 콤인데, 저는 이 텍스처 딱 좋아해요. 약간 중간 느낌. 잡아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 고객이 이걸 어떻게 잡을까 해서 가닥가닥 해서 안쪽부터 잡아주고, 이제 백사이드에서 넘어오는 부분, 여기도 백사이드에서 넘어오는 부분도 어떻게 떨어뜨리면 이쁠까 고민해봐야 돼. 그냥 막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서 고객이나 이 가발 이미지를 보고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커트 진짜 잘한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보면 가발로 다른 이미지도 올려놓으면 아, 고객들이 별로 안 좋아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인스타로 되게 많이 연락 오거든요. 이런 거 하고 싶다고. 근데 가발 컷 이미지도요, 잘 잘라놓으면 고객들이 봤을 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잘 잘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잘 잘린 느낌이 안 들어서 생기는 문제죠. 그래서 떨어뜨리는 느낌 체크하고 체크됐을 때 어떻게 보여줄까? 길이가 좀 더 있는 느낌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전체적으로 힙한 느낌이 들까? 고민하면서 잡아줘요. 잡아서 자, 전체적으로 잡아주고 가발이 두상 모양이 여기가 생각보다 이 구역이 좀 튀어나와 있거든요. 동그랗긴 한데 동그라면서도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양 보고 체크. 그래서 귀에도 한번 꼽아보고 떨어뜨리는 느낌도 한번 보고 모양 조절 좀 해줘서 전체적으로 힙한 느낌 좀 들 수 있게 잡아주고 앞머리도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 전체적으로 느낌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예쁠까? 놓고 보면서 봐주면 돼요. 해서 보고 자 보세요. 밑에서 볼륨 잡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잡아줘야 돼. 여기를 잡아서 좀 또 동그란 느낌으로. 여기는 오히려 눌러주고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이런 느낌으로. 그냥 뭐 다 개인에 따라서 알아서 잘 하고 반대쪽. 반대쪽에서 해봤으니까 여긴 조금 쉽거든요. 떨어졌을 때 살짝 느낌 주고 진지 요즘 연예인 누구 좋아하니? 연예인이요? 좋아하는 사람 있니 요즘에? 요즘에 애들은 연예인보단 인플루언서를 더 좋아하더라. 없어요? 좋아하는 사람? 인플루언서. 그냥 좋아하는 사람. 요즘에 이 사람 되게 좋다. 지영. 지영? 그게 누구야? 인플루언서. 누군지도 몰라. 너무 많아. 그래서 됐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전체적으로 슬릭하고 샤기한 느낌으로 떨어지게.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제가 피드백하면서 알아야 되는 느낌들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 요즘 고객들 느낌 놓고 봤을 때 고객들이 원하는 건 이제 여성스러운 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쁜 걸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옛날에 미용하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제가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미나 하면 다들 예쁜 분들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예쁘장하신 분들, 예쁘장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 보면 무슨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예쁘다? 예쁜 건 예쁘죠. 근데 무슨 생각해요? 저는 스타일리시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쁜 게 이제는 매력적이진 않은 거죠. 오히려 저 요즘에 되게 좀 많이 느껴지는 부분들에서 많이 영감받는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힙한 분들. 힙한 분들은 어떤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중에 되게 힙한 사람 누가 있을까? 응? 전종서? 전종서 어떻게 생각해요? 대패?
퇴폐는 좀 약간 그렇지 않니, 진진아? 저는 베이비 몬스터. 뭔가 되게 멋지다. 아니다, 이쁜 건가? 이쁘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 뭔가 아이돌의 그 동안의 그 예쁨을 탈피하면서 뭔가 애들이 다 약간 뭔가 멋진 느낌. 그런 느낌들 있잖아. 소은이는 요즘에 아이돌 누가 제일 힙한 것 같아? 안 좋아하지? 그치? 요즘엔 약간 뮤지 있니, 뮤지? 솔직히 우리 때는 GD가 좀 짱이었거든? 우리는 일단은 그거 알아? 영등포 지하상가에 옷가게가 있었는데 거기에 GD가 뮤직비디오에서 옷을 입고 나오면 그 다음날 그 옷이 왔다? 그리고 나서 품절됐다? 그래서 맨날 강남 지하상가랑 영등포 지하상가 쫓아다니면서 빅뱅 옷 따라 입고 막 그랬거든. 어때 얘들아? 니네는 그런 사람들이 있니? 요즘에? 이거 되게 중요해서 물어보는 거야. 막 옷을 내가 이 사람 옷을 따라 입어야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요즘에? 다 자기 스타일대로 가지. 그치? 그치 않니? 진진이 막 따라 입니 누구? 왜 안 따라 입니? 그냥 하고 싶지 않지 그렇게. 막 아이돌이랑 막 연예인 따라가고 싶어? 그치. 요즘 그게 고객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자를 때 되게 요즘에 많이 봐야 되는 거는 더 이상 고객들은 유행 따라가고 싶지 않다. 본인 개성을 많이 추구한다.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많이 느끼는 건 뭐냐면 디자이너 선생님들 중에 유행 따라가는 선생님들 되게 많아요. 머리 하면서. 이거 유행이니까 이거 해야지? 약간 이런 분들 되게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 잘 안 먹힙니다, 이제. 무조건 요즘에는 고객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좀 개성이나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자기 거다. 자기 인사이트에서 누구 따라하는 거 아니고, 자기 인사이트에서 나오는 거다. 이런 분들이 무조건 성공하니까 여러분들도 머리 자르거나, 머리 만지거나 이럴 때 자기 인사이트로 하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고객들이 봤을 때 그냥 약간 유행 따라가는 재미없는 선생님 이런 느낌처럼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될까 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거 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스타일링 하는 것 좀 계속 여유 있게 보여드리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찾아가는 그 길이 되게 중요하고 결국에는 완성도 높은 것까지 해보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머리 할 때 보면 적당선에서 늘 합의를 하잖아요. 적당선에서 합의하면 안 돼요. 좀 보고 내가 진짜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계속 체크해보고 보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느낌에서 보면 뭐 자기 다 느낌들이 있는 거니까 스타일은 보고서 떨어지는 느낌들 보면 늘 적당히 하면 가발 연습할 때 적당히 하면 추구미가 뭔지 정확하게 몰라. 제가 올해로 나이가 42세고 미용을 26년 했는데 올드한 느낌 들어요? 안 들죠? 저는 요즘 20대 초반 애들보다 더 힙해지려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할 수 있는 거. 왜? 자, 여기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볼게. 선생님들 하루에 이미지 몇 장 봐요? 5개? 어려워.
저 거짓말 안 하고 하루에 스타일만 200개, 300개씩 찾아보거든요. 인스타 들어가서 요즘에 제일 핫한 애가 누굴까? 얘 느낌 되게 너무 좋다. 그러면 다 인스타그램에서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판부터 올려왔던 느낌 다 봐요. 다 내려서 봐요. 그리고 이거 너무 예쁘다 그러면 어떻게 잘랐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봐. 이건 이렇게 잘랐네. 이렇게 스타일링 했겠네. 이런 거. 그래서 보는 눈이 계속 높아지면서 좋은 스타일을 찾아갈 수 있게끔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보면은 나한테 힙한 고객이 오고 싶게끔 만들려면 내가 어떤 스타일을 해야 돼? 힙한 스타일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딱 진짜 마음에 들 때까지 보고 계속 보고 마음에 들 때까지 보고. 저는 오늘 수업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오늘 자른 거 보통 1시간 넘게 복기해요. 다시. 그리고 다시 해보고 다시 사진 찍어보고 이런 거 다음에 다시 해야겠다까지. 그럼 오늘 지금 다들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잖아요. 저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질감 처리. 질감 처리할 때 슬라이싱으로 하든 블런트로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작게 위빙 떠서 섬세하게 끝까지 연결하는 느낌으로 봤을 때 무게감을 내가 어떻게 빼줄까? 무게감을 어떻게 만들어줄까? 그런 것도 고민해야 되고 지금 보면 질감 처리도 중요한데 뭐도 중요해요? 스타일링 제품을 어느 정도 바를까? 어느 정도 발라야 힙한 느낌이 들까? 이런 것도 고민해봐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앞머리 포인트나 잔머리 포인트 냈을 때 물론 더 짧게 자르면 예쁘겠지만 이제 다음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자르면 안 돼서 맥시멈이 딱 여기 로고까지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런 가닥가닥 주는 이런 포인트들로 어떻게 앞머리 포인트 줄까? 이런 것들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팁 하나 주면은 자, 이렇게 잘랐을 때 어떤 스타일 하면 예쁜지 알아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머리 말아서 이렇게 말아서 가시번하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끝에가 뾰족하면 예뻐요, 무조건. 그래서 가시번하는 고객들은 머리가 무조건 컨케이브 레이어가 들어가거나 혹은 머리를 좀 많이 움직이고 싶은 분들은 컨케이브 레이어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느낌까지 30분 시간 줄 테니까 해보면 돼요. 아시겠죠?